미국에서 취업을 하려면 평균적으로 몇 번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미국에서 보냈던 작년 하반기는 큰 아쉬움과 박탈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박탈감을 느꼈던 사건과 함께 미국 내 학생 비자로서 겪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검사원은 곰대표 안녕하세요. 곰대표 핑곰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5년 정도 서비스 기획자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일을 하다가 지금은 미국에서 석사 과정을 밟고 있는 대학원생입니다. 제가 저희 채널에서 마지막으로 미국 대학원과 취업에 대한 영상을 올린 게 여름쯤이었던 것 같은데요. 벌써 5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 5개월 동안 제게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보냈던 작년 하반기는 배움과 성취의 시간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큰 아쉬움과 박탈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박탈감을 느꼈던 사건과 함께 미국 내 학생 비자로서 겪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결론부터 요약하자면 저는 한 차례 인턴십과 시니어 레벨의 정규직 오퍼를 받았지만 졸업 날짜 문제로 오퍼가 취소되는 일을 겪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이 미국 취업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자세한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취업을 하려면 평균적으로 몇 번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물론 지원자의 역량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대학원을 졸업하는 뉴 그레드 기준으로 면접 연락이 올 확률은 보통 1~2%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한 번의 면접을 보려면 최소 100개의 지원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만약 여러 면접을 보거나 가장 좋은 오퍼를 골라서 가고 싶다면 500개에서 1000개까지 지원서를 내야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과장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제 경험상 약간의 차이는 있어도 몇백 장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처럼 경쟁이 치열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외국인이라는 신분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신분이 보장되어 있는 미국인들 뿐만 아니라 저처럼 외국인으로서 지원하는 수만 명의 중국인, 인도인과 같은 외국인 인재들과도 경쟁을 해야 하고 그 사이에서 능력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게다가 이력서를 제출할 때 종종 비자 스폰서가 필요한지를 묻는 항목이 있는데요. 이 체크박스를 선택하면 지원 후 10분 만에 불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도 많습니다. 이처럼 외국인에게는 시작부터 더 높은 벽이 있는 셈입니다. 저는 2024년 10월쯤 정규직을 목표로 약 300개의 지원서를 제출하던 도중 포춘 탑 10에 드는 글로벌 회사로부터 시니어 데이터 분석가 면접 제안을 받았습니다. 놀랍게도 주식이나 기타 조건을 제외한 베이스 연봉만 2억 원 정도가 되는 포지션이라 정말 큰 욕심이 났습니다. 이후 저는 총 5번의 기술 면접과 인성 면접을 빠르게 진행했는데요. 데이터 엔지니어링 면접, 프로덕트 KPI 면접, SQL 면접, 그리고 2번의 인성 면접을 치렀습니다. 면접 중간중간에 면접관들로부터 지금까지 본 후보자들 중에서 가장 인상 깊다, 꼭 남은 면접들을 통과해서 우리 사무실에서 만나길 바란다 는 긍정적인 피드백도 받았습니다. 5차례에 걸친 면접을 1.5주 만에 마친 이후 저는 그 바로 다음 주에 오퍼를 주기 위한 마지막 단계로 추가 서류를 작성하라는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이미 서류 단계에서 기입했던 내용과 동일한 폼이었기에 와, 드디어 취업에 성공했구나 라는 마음으로 추가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했는데요. 여기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회사는 늦어도 1월부터 합류할 직원을 찾고 있었지만 저는 대학원 졸업 예정이 5월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처음부터 자격 조건이 맞지 않았는데도 서드파티 채용 회사의 실수로 제가 면접을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 글로벌 회사는 미국 전역의 지사들을 한 곳으로 통합하는 대규모 사옥 이전을 진행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서 많은 인원 교체가 발생하면서 여러 서드파티 채용 회사를 고용했는데 그중 제가 꼼꼼하지 못한 한 회사에 걸렸던 겁니다. 그렇게 저는 오퍼를 받을 뻔한 상황까지 갔었지만 결국 다시 처음부터 취준을 해야 하는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사실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2024년도 초에도 제가 꿈꾸던 기업 중 하나에서 여름 인턴십 오퍼 직전까지 갔다가 근무 가능 기간이 7개월 이상인 사람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기회를 놓친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다른 곳에서 여름 인턴십을 해야 했죠. 이렇게 2번이나 정말 가고 싶었던 회사들에서 비슷한 이유로 기회를 놓치다 보니 저처럼 무딘 사람도 꽤 큰 타격감을 느끼더라고요. 이런 사건을 계기로 빨리 졸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2025년 봄학기에 제가 풀타임 인턴십을 할 기회가 있었지만 졸업을
앞당기기 위해서 인턴십을 포기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은 많이 회복하고 이력서와 링크드인을 다시 보강해 다시 취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25년 1분기 저의 목표는 1000개의 서류 제출과 이 취업 준비 과정을 끝내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하반기에 제가 느꼈던 아쉬움과 박탈감과 관련된 저의 이야기였고요. 이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비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 미국에서는 이렇게 일을 하고 싶어도 쉽게 할 수 없는 구조인지 석사과정 대학원생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석사과정에 국한된 정보라는 점을 먼저 강조드립니다. 석사과정을 밟기 위해 F1이라는 학생 비자로 미국에 오신 경우 일을 하실 수 있는 비자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CPT와 OPT인데요. CPT,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은 학업과 연계된 전문 경험을 쌓기 위한 졸업 이전에 사용하는 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재학하는 학교에서 승인하고 스폰서를 하기 때문에 학교별로 CPT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학교는 학기 중에는 CPT를 파트타임, 즉 주당 20시간 이하로만 제한을 하는데 일부 학교는 특정 조건 하에서는 학기 중에도 20시간 이상의 CPT를 허용하기도 합니다.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은 학업을 마친 후 전공과 관련된 일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비자입니다. 이때의 CPT는 원칙적으로 미국에서 학업을 2학기 이상 이수해야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을 학기에 입학하신 경우 가을 학기와 봄 학기를 재학한 뒤 그 해 여름에 CPT를 이용해서 인턴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예외 사항도 존재합니다. 저는 봄 학기에 입학을 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여름 인턴십을 하는 것이 불가능했지만 저희 학과에서는 예외적으로 봄 입학생도 여름 인턴십을 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저는 입학을 한 이후에 우리 학과에서 봄 입학생도 여름 인턴십을 바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학교에서도 이렇게 CPT를 2학기 이수하지 않아도 적용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관심 있는 학교의 국제학생 사무소에 직접 문의해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아무튼 저는 이 덕분에 여름에 CPT를 사용해 인턴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학교의 경우 CPT는 학교 재학 기간 동안 최대 2번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학기 중에 파트타임으로 회사와 일을 하면서 학업을 병행하고 싶은 경우에도 이 CPT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채용이 취소될 뻔했을 때 면접받던 회사와 협상을 하면서 CPT 비자로 학기 중에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다가 5월 졸업 이후에는 풀타임으로 합류하면 안 되겠냐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회사는 오피스 풀 출근이 필수였기 때문에 저희 학교 기준 주당 20시간 이상은 근무할 수 없는 파트타임 CPT로는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학기 중에 CPT로 풀타임 근무를 허락하기도 합니다. 다만 저희 학과의 경우 CPT로 풀타임 근무를 하면 반드시 그 이후에 한 학기를 더 수강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서 졸업이 늦어지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OPT입니다. OPT는 CPT와 달리 졸업 이후에 사용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참고로 OPT는 반드시 졸업 직후에 사용을 해야 하고 나중을 위해서 미뤄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OPT는 총 12개월의 사용 기간이 주어지며 STEM, 즉 과학, 기술, 공학과 수학 전공자의 경우 추가로 OPT가 끝나갈 때 24개월의 연장, 즉 OPT STEM 익스텐션이 가능합니다. 이 연장 덕분에 STEM 전공자는 기본 1년에 2년을 더해 최대 3년의 OPT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OPT는 졸업 후 빠르게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졸업 예정일로부터 90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신청이 늦어질 수 있으니 학기 중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OPT를 사용하는 동안 가장 중요한 조건 중 하나는 90일 이상의 실업 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OPT 시작일 이후로 실업 상태가 90일을 초과해서 공백이 생기면 비자가 취소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졸업 직후에 공백기를 최소화하고 취업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었습니다. OPT를 사용할 수 있는 초기 단계에서는 비자 스폰서가 필요가 없지만 1년 혹은 스템 3년의 OPT가 끝나기 전에는 H-1B 비자나 영주권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때 이 H-1B 비자는요, 미국의 취업 비자 중 하나로 외국인 전문가가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비자입니다. 매년 4월에 추첨을 통해서 사람을 선발하고요. 선발이 OPT 기간 내에 되지 않을 경우 결국 다시 자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H-1B 비자는 매년 학사 학위 소지자 이상을 대상으로 6만 5천 개의 기본 쿼타가 있고요. 미국 석사 학위 이상의 소지자에게는 추가로 2만 개의 쿼타가 배정이 됩니다. 즉 석사 이상의 소지자는 기본 쿼타와 추가 쿼타 두 번의 추첨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상대적으로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만약 추첨에 당첨되지 않거나 신청 기회를 놓치게 되면 OPT 기간 종료 후 다른 비자 옵션을 고려하거나 귀국을 해야 합니다.
이 H1B 스폰서가 저에게는 하나의 장벽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많은 회사가 여러 가지 노력과 비용이 드는 이 H1B 비자 스폰 자체를 꺼리거나 혹은 비자 스폰을 해주는 회사라고 하더라도 신분이 해결된 지원자와 아직 신분이 해결되지 않아서 H1B가 당첨되어야 하는 그 외국인 지원자들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전자를 선호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미국에서 OPT로 일을 시작했더라도 장기적으로 안정된 직장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 집계된 H1B 당첨 확률은 20%가 조금 안 되었는데요. 이 말은 회사에서 마음에 드는 지원자에게 H1B 비자 스폰서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운이 좋지 않아서 H1B 추첨이 안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스폰서를 해줘야 하는 외국인을 꺼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역량을 끌어올려서 H1B 당첨의 불확실한 확률을 가지고도 나를 채용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미국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미국에서 F1 비자를 가지고 취업하는 과정은 단순히 실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한 변수와 장벽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주위에 비자 이슈로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는 케이스들도 직간접적으로 많이 듣고 본 것 같습니다. 혹시나 미국에서 석사생으로 가게 되었을 때 취업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지, 현실적으로 어떤 비자를 준비해서 어떻게 일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하셨던 분들께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비슷한 여정을 걷고 계신다면 저희 모두 힘을 내자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제 취업 여정을 꾸준히 공유하며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전해드릴 계획입니다. 혹시 이 영상에서 다루지 못한 질문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답변 드리고 관련된 정보도 추가로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한번 마무리해 보려고 하고요. 오늘의 컨텐츠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표 핑곰이었습니다.